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기 기능사 과목 중에서 전기 이론을 함께 공부할 김병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론이 조금 여러분 어려운 과목이실 수가 있어요. 어려우더라도 우리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쉬운 문제만 여러분께서 점수를 얻으셔도 우리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쉬운 문제 위주로 풀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제 능력 한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한번 같이 전기 이론 공부를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전기 이론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이 정전기와 콘덴서 부분 여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1장이고 우리 1장은 큰 제목이 정전기와 콘덴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전기의 본질 정전기의 성질 및 특수현상, 콘덴서, 전기장과 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기와 본질입니다. 여기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요 원자, 그 다음에 요 분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물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냥 분자. 분자라는 건 물질이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상태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물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물의 여러분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물은 H2O다.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 H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면 얘가 수소고요. O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산소예요. 그래서 우리 물은 그렇죠? 최소 이렇게 O라고 하는 산소 하나와 그 다음에 H 수소가 두 개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가장 물의 성질을 갖는 작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원자라는 내용이 있네요. 원자는 화학적인 상태를 특정짓는 최소 기본 단위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상태를 의미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물은 어땠습니까? 수소가 2개, 그 다음에 산소 하나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있을 때 제가 물의 성질을 갖는 가장 최소 단위 분자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물을 이루고 있는 H, 그 다음에 O, 요 각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작은 상태인 원자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자에 대해서 여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자는 이렇게 플러스 전기죠, 그렇죠? 양전하,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강한 힘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원자핵이네요. 원자핵. 그렇죠? 원자의 중심부에 있는 녀석이고 원자핵이라는 건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기는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이렇게 양전하를 띈다라는 건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그렇죠?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쵸? 전기를 갖고 있지 않는 이렇게 중성자가 강한 핵의 힘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내용은 전자네요. 전자. 그쵸? 전자는 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자핵을 중심으로 음전하,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얘를 갖고 궤도를 그리면서 일정한 궤도로 그리면서 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얘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가 우리 뭐 지구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 공전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원자핵에서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놈을 우리가 양성자 또는 양전하고 할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 얘가 원자핵이고 얘가 전자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의 한 개의 전기량은 절대량이라는 건 여러분 크기를 의미하죠. 1.602, 19 조금 오타가 있는데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 쿨롱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전자의 전기량은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는 전자의 질량의 약 1840배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크기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의 전기량의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쿨롱이라고 합니다. 이 쿨롱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자유전자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이 원자 핵과 전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했었고 이 전자가 원자 핵을 주위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결합력이 약해지게 되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얘가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라는 건 이제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일 때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전자가 존재한다 했었어요. 얘를 가지고 어떤 전자라 했냐면 방금 전에 자유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 아까 전의 상태에는 가운데 플러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서 플러스가 하나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이쪽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 얘는 어떻습니까? 양성자는 하나인데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또 어떤 물체는 어떻습니까? 양성자가 하나인데 전자가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자유전자가 유입이 돼서 이렇게 자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하나, 전자가 두 개니까 전자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기도 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도 하는데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현상이다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도체와 부도체. 요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도체와 부도체. 도체라는 건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를 가지고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요. 자유전자가 많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게 전기를 통하는 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얘가 전기를 제일 잘 통하고,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으로 우리 전기를 통하는 순서니까, 이 문제도 우리 기능사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전도도가 높은 것, 전기를 잘 통하는 순서대로 물체를 재료들을 나열하세요라고 하면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요 순이었으니까 요 순서까지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를 가지고 도체라고 한다. 자유전자가 많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부도체. 그렇죠? 여기에 부자가 붙었으니까 여기 이제 아니 불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 그렇죠? 나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절연체라고 하기도 하죠. 절연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도체의 성격과 부도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어떠한 조건에서는 전기를 통하게 되고 어떠한 조건에서는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그렇죠? 이런 물체를 가지고 반도체라고 한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단위계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쓰는 단위라는 거죠. 길이는 미터 단위를 쓰고, 그렇죠?
시간은 초란 단위를 우리가 기본 단위계로 쓴다라는 거고요. 뭐 전류는 암페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기능사에서 조금 해당되는 않는 내용 같고 그다음에 질량, 무게를 말하죠. 그렇죠? 얘는 킬로그램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단위계를 MKS 단위계라고 하죠. MKS 단위계. 뭐 A도 쓸까요? A 단위계.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전류는 암페어라는 단위를 우리가 표준 단위계로 채택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핵심 관연도 문제, 우리 관연도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전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자라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녀석이다. 이런 내용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전기량은 크기는 얼마나 했었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 쿨롱이라는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건 무게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질량 M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라는 거를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문제에서 꼭 답만 외우지 마시고, 전자라는 건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얘가 갖고 있는 전기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 여러분, 얘 C는 쿨롱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쿨롱이라는 건 여러분 얘는 전기량의 단위입니다. 이 전기량을 우리가 전하라고도 하는데, 이 전기량, 전하의 단위다. 라고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량까지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 한 개의 질량,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답은 2번이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주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만 봐도 우리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유전자가 되겠죠.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자 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이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를 띠지 않는 녀석,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위에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원운동을, 회전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얘가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극을 가할 때, 어떤 에너지를 가할 때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전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전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얘가 자유전자였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얘가 된다. 그 다음에 얘가 많을수록 전기를 잘 통한다. 도체 성질을 갖는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자유전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녀석. 그 다음에 양성자라는 건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녀석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녀석이고요. 그렇죠? 자유전자가 답이 되겠고, 이 분자라는 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상태.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는 H2O. 그쵸? 이렇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화학적으로 결합돼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상태가 분자. 그 다음에 요 각각이 원자였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문제네요. 요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자핵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원자핵이 있었죠. 원자핵은 누구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우리 전자가 있었죠? 전자. 그래서 제가 편의상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편의상 양성자를 1번, 중성자를 2번, 전자를 3번이다 라고 번호를 매겨볼게요. 그러면 3번 같은 문제 지금 가장 무거운 걸 찾으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양성자의 질량과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의 합이니까 편의상 제가 양성자를 1번, 중성자를 2번이라 했으니까 얘는 1번 같은 경우는 1번 더하기 2번이 되겠죠. 중량의 합은요. 그렇죠? 그 다음 2번은 어떻습니까? 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의 합이니까 양성자는 1번이고 전자는 3번이니까 요 두 개의 합이 질량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의 합인데 여러분 지금 원자핵이 누구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원자핵의 질량이라는 건 1번에다가 2번을 더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까지 더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3번까지 되겠죠.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3번이고요. 4번은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인데 중성자는 2번 더하기 전자는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거운 걸 몰았어요.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1번 더하기 2번이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1번 더하기 3번 3번 같은 경우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2번 더하기 3번이니까 여러분 무게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더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라는 걸 좀 설명드릴 거고요.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는 여러분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이라고 하면 앞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전기를 띠는 현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대전이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대전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딱 답해 주시면 돼요. 이건 이제 답을 찾는 방법이고 그러면은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첫 번째 정상 상태라고 했습니다. 정상 상태. 그러면 정상 상태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정상 상태라고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상태가 정상 상태예요, 여러분. 정상 상태입니다. 근데 정상 상태보다 전자가 많아졌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더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는 플러스가 하나에 마이너스가 하나일 땐 정상 상태였었는데 전자의 수가 정상 상태 같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1개, 마이너스가 2개,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2개니까 이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전기를 띠는 상태를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의 수가 많아졌을 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 어떻습니까?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된 상태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얘도 정상 상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상 상태라는 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플러스가 하나인데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플러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얘는 플러스가 하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상태가 되겠고 얘도 대전 상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적어지거나 그렇죠? 많거나 적어져서 우리 전기를 띠는 현상을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대전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죠. 요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놈들에 대해서 제가 도전율이라는 값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좋겠지만 우리 그것까지 외울 정도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다는 재료의 순서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으로 전기를 잘 통한다. 그래서 5번은 답이 1번이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전기 재료로 가장 많이 쓰죠. 그렇죠? 전선 재료로. 요놈도 많이 쓰죠. 알루미늄도 많이 쓰고요. 그렇죠? 알루미늄 가벼우니까 우리 전기 재료를 많이 씁니다. 전기를 좀 잘 구리보다는 통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굵은 전선을 뭐 공중에 매달아 놓을 때는 이 전선을 주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6번 문제 해볼게요.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4번이에요. 4번. 이렇게 답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에다가 우리가 불순물을 섞이면은 저항값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섞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섞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저항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그 불순물에 따라서 때로는 P형 반도체라는 녀석이 있고 N형 반도체라는 녀석이 있는데 어떤 불순물을 섞냐에 따라서 얘가 P형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N형 반도체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섞는 것이지 저항값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불순물을 섞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뭐 저항값이 변하기는 하겠죠. 변하긴 하겠지만 불순물을 섞게 되면 변하긴 하겠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섞는 거기 때문에 요 얘와는 뭐 무관하다. 정답은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반도체로 어떤 접합이라고 되어 있냐면 PN 접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PN 접합은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얘는 3번 정류작용을 합니다. 정류작용. 정류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가 여러분 다이오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다이오드.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하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L, E, D. 그쵸? 이 D가 다이오드입니다. 그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그럼 얘는 뭐냐? 우리 심볼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흘러요. 통전이 됩니다. 근데 요 반대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못 흐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죠? 요렇게는 전기가 통하니까 도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심볼이 되고요. 그런데 요렇게 전기가 흐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부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물을 걸러내는 기계를 뭐라 하냐면 정수기라고 하죠. 그렇죠? 필터 정수기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정류작용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전기는 통과를 시키고 어떤 종류의 전기는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 필터링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PN 접합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순방향.
순방향 쪽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역방향의 경우에는 전류를 못 흐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작용을 가지고 뭐라 할 거냐면 이쪽의 전기는 통과시키고 이쪽의 전기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정수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한쪽 방향의 전류는 흘려주고 순방향의 전류는 흘려주고 역방향의 전류는 흘려주지 않을 때 쟤를 가지고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8번 볼까요? 8번? PN 접합의 순방향 저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순방향. 저 순방향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방향이겠었냐면 방금 전에 우리 PN 접합에서 순방향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죠. 그렇죠?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에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얘는 우리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항이라는 건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저항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항이 크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저항이 크다라는 건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항이 작다라고 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적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순방향이라는 건 뭐라 말씀드리냐면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라 했어요. 그럼 어떻죠?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건 이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값이 어떻게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은 저항값이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역방향이네요. 역방향이라는 건 어떤 방향이 되겠죠? 지금 방금 전에 순방향이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이라 했으니까 역방향은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순방향은 저항값이 작아야 되고, 그렇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방향은 저항값이 매우 커야 되겠죠. 크다. 여기는 작다가 돼야지 우리 옳은 표현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 잘못됐죠, 여러분. 그렇죠? 얘 작고 크다. 이거 맞고요. 이거 작고 작다. 이것도 잘못됐죠. 그렇죠? 작고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려주고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려주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무슨 작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정류작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장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